안녕하세요. 17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제를 좀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드린다는 핑계로 이제 강의를 갖다가 거기서 끊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갖다가 내리실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얘는 함수예요. 자, 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얘는 함수인데 a와 그 다음에 b의 값을 갖다가 이 함수가 조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무엇을 넘겨줘야 되죠? a와 b 값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a의 주소값, 그죠? 주소값. 그 다음에 b의 주소값을 얘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뭡니까?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b의 값을 조작하도록 이 함수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a와 b의 값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a와 b의 주소값을 이 함수에다가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기 원해요. 그죠? 어떤 함수를 만들기 원하냐면 pa와 pb가 지니고 있는 값을 조작하는 함수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뭘 넘겨야 돼요? pb의 주소값, 그죠? 그 다음에 pa의 주소값을 넘겨줘야지만이 이 함수는 pa와 pb에 접근해서 조작을 할 거라고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이 예제를 보면은요. 자, 잠깐 화면을 좀 지울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현했던 예제, 요거죠.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수합이라는 함수가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pa와 pb가 지니고 있는 값을 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넘겼냐면, pa의 주소값과 pb의 주소값을 넘긴 것이 아니라 pa와 pb가 지니고 있는 값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날 이 안에서 조작해봤자, pa와 pb의 값은 전혀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내가 p수합 함수로 출하면서 pa와 pb의 값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pa의 무엇을? 주소값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b의 무엇을? 주소값을요. 넘겨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이미 다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만약에 p수합이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내가 pa의 주소값, pb의 주소값을 전달을 한다. 그럼 p수합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인자를 받아야 됩니까? pa의 주소값은 포인터의 주소값이니까 아마도 int 포인터의 p1이라는 더블 포인터로 받아줘야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사실은 이 문제 다 해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pa의 주소값 넘기고 있죠? pb의 주소값 넘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p1이라는 더블 포인터로, p2라는 더블 포인터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pa와 pb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하고 그것을 p1과 p2가 받아주고 있으니까 결국 변수 a는 pa가 가리키고 pa는 p1이 가리키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변수 b는 포인터 pb가 가리키고 pb는 더블 포인터 p2가 가리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이제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인자가 전달되는 순간 완성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죠? 결론적으로 얘가 얘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죠. 즉 그림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주는 일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바꾸느냐?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코드를 먼저 써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바뀌어지네 라고 먼저 머리 굴려가지고 한번 코드 만든 다음에 비교하면 또 좋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요.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세요. 인자 전달하는 방법, 무엇이 전달되는지 다 알았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콜 바이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셨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예제를
이 코드를 갖다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정말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제일 먼저 템프라는 싱글 포인터를 하나 더 선언을 하네요. 그죠? 자, 템프라는 싱글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P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지니고 있는 값을 템프에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하니까 되게 길어지네요. 자,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P1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넣어준다? 템프에다 넣어준다. 즉 어떻게 되는 거죠? 템프는 변수 A를 그 순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P2가 가리키는 대상을 P1이 가리키게끔 한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해보면 P2라는 포인터가 P2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표현을 해보죠. P2라는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P2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P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입을 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밤이라 그런지 조금 말을 지금 부드럽게 못하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P2가 가리키는 P2의 에스크리터,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어디에다 넣어줘라? 자, P1의 에스크리터, P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넣어라. 즉,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라라는 뜻이죠.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 순간 얘를 가리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 끊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프가 지니고 있는 값을 P2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넣어라. 즉, P2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라? 템프가 지니고 있는 값을 넣어라.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템프가 지니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템프는 누굴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죠. 따라서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끊어지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PA와 PB가 지니고 있는 값, 즉 메인 함수 내에 선언된 포인터 PA와 PB가 지니고 있는 값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력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포인터의 포인터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그 다음에 그 배열, 2차원 이상의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 교재에다가 넣을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응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넣어드린 겁니다. 뭐냐면요. 자, 이거 우리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인트형 포인터를 배열의 요소로 지니는, 자, 그런 배열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포인터 변수 배열, 포인터 변수를 요소로 지니는 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1차원 배열 얘기할 때 배열도 포인터 타입이 있다, 타입 정보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RR1의 타입이 무엇이고 ARR2, ARR3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만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어요. 1차원 배열의 경우 무엇을 가지고 타입을 결정한다?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통해서 타입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어떠한 배열이든지 간에 1차원 배열이면 무조건 이것은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차원 이상의 배열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느냐? 물론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건 어렵다 치더라도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ARR1이 가리키는 요소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인트형 포인터가 되겠죠. 그럼 ARR1은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되겠죠. 혹시 헷갈리세요? 그러면 복습 삼아서 int ARR 자 10 이러한 배열이 있습니다. ARR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게 되죠. 배열 구조상 인트형 변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됐죠? 인트형 포인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트형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될 겁니다. 뭐 그럼 제가 더 이상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ARR2와 ARR3의 포인터 타입을 충분히 결정 지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요거와 겸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18장 내용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혹 이러한 형태의 배열 선언과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포인터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함수 내에서 데이터 조작을 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메모리를 동쪽 할당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구현할 경우에 역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의 필요성, 우리가 그 기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30에서 40%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50에서 60% 정도는요, 말이 좀 안 맞네요. 3, 40이면은 60이 되죠? 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60에서 70% 정도는 포인터의 유용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의 어떠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아주 그냥 끝까지 마스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7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18장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